이 방송은 경기문화재단의 지붕 없는 박물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안산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지만 특별하고 중요하지만 편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라디오 잘잘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잘잘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잘 듣고 잘 보고 잘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아, 저는 잘 듣고 잘 보고 잘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를 얘기할 때마다 약간 이 말에 되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나는 잘 듣는 사람인가? 그랬다가 아예 책임이고 뭐고 나의 지향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듣고 잘 보고 잘 살아가는 했는데 저희 이 말을 아마 방송에서 하는 건 올해는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이 말 하고 있고 오늘은 잘잘잘 2024년도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에 맞춰가지고 오늘 같이 저희 참여하는 우리 세 사람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돌봄에 대해서 뭔가 좀 했다. 돌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다. 돌봄 가지고 싸부작싸부작 돌아다녔다. 돌봄으로 계획서를 썼다. 돌봄으로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던 세 분 모셨고요. 각자 돌아가면서 자, 편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선 권성희 쌤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동네에서 비갯날이고요. 줄여서 비날이라고 부르는 권성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저는 잘잘잘 덕분에 벌써 무려 2번이나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 일동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 1 이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성희 쌤 것까지 같이 박수 칠게요, 지금. 자, 그리고 우리 우미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일동에서 23년째 살고 있는 이제 반토박이가 다 된 동네에선 당근이라고 불리고요. 우미경입니다. 와! 제가 23년이라고 딱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기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진짜 강산이 2번 변하고 3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동네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건 좀 이따 우리 자세히 얘기 듣는 거로 할게요. 자, 저희 올 2024년 생각하면 저는 딱 제일 먼저 여름 생각나고요. 여름이 너무 길었다. 그리고 여름이 길었다는 생각나고 두 번째는 제가 어떠한 이유로 동네 돌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게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깜냥은 안 된 것 같고 돌봄하는 사람들 그리고 돌봄으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저는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동네 돌봄이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게 된 것도 저는 참 저한테는 아주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조금 잘 살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때요? 저기 권성희 선생님은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수영도 오늘 아침에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자기 돌봄 잘하시고 자기 돌봄을 그닥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렇게 마을 돌봄 이런 게 하면서 좋지 않은 것도 느껴지는 누구의 문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눈에 띄게 불편한 점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그 작년까지는 계속 집중해서 그 돌봄이라는 거를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올해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들이 자꾸만 보여지는 그래서 이게 뭘까 돌봄을 오래 하는 어르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돌봄으로 오는 걸까 아니면 사랑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지점들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잠깐만 예를 좀 들면 얘기해 이런 주시면 거예요. 어떤 걸까요? 그 동네에서 축제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도자기를 구워서 나와갖고 펜던트를 만드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실물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샘플링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어르신들한테 이거 어르신들이 이제 체험 선생님이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같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다른 볼일을 하고 왔는데 이제 노인 잔치까지 벌어지니까 어르신들 얼른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 샘플링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어디 갔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할 펜던트는 아니에요. 조그만 도자기를 이렇게 뭘 붙이는 거니까. 근데 내 손주 준다, 내 딸 준다, 누구 준다 다 가져간 거야.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거 저녁 때 끝날 때까지 놔뒀다가 그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몸에 밴 그 돌봄의 연장선으로 내 손주와 내 새끼들을 주고 싶은 마음, 사랑인지 정말 돌봄이 몸에 배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돌봄의 또 다른 시작인지 사랑인지 막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돌봄이 몸에 딱 배셔가지고 배셨고. 좋은 걸 보면 자식 생각이 먼저 난다. 그 돌봄으로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치도 그래요. 아들이 혼자 살고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도 힘든데 그 김치를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김치 드리거든요. 그 김치를 안 먹고 놔뒀다가 아들을 준다는 거야. 이건 도대체 자기 몸도 못 가루는 어르신이 혼자 사는 그 아들이 사랑인지 돌봐야 된다는 대상으로 계속 자식을 보고 있는 돌봄의 한 형태인지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가 돌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어르신들의 단순한 욕심, 우리 막 그 어르신들도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도 똑같지만 그거의 한 형태인지 막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그런 지점들이. 예, 그래서 그런 거리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 실제로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작업이 그 돌봄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본인 몸은 안 챙기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특히 자식들한테 가족 안에서 딸이나 아들하고 뭐 손자 손녀한테 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 전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네라고 저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도예를 만들어서 이제 그 전시를 하려고 갖고 오라 그랬더니 집에 없어요. 다 준 거야, 자식들을. 이쁘다 그러면 주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는 마음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그 지금 앉아있는 우미경 씨 따님이 저한테 잠깐 왔는데 제가 막 먹을 거 챙겨줬어요 또. 그랬더니 이제 따님이 가면서 올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세요 그러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요새 이러고 있구나. 누가 오면 뭐 하나라도 챙겨주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계속 좀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우미호 선생님, 3년 전부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장했던 얘기, 행복마을 지킴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작년에 했던 이야기, 올해 이제 또 바뀌신 얘기, 그냥 편하게, 그냥 내키는 대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너무 떨려가지고. 네. 저는 그 한 2019년도부터 한 2년 정도는 그 행복마을 관리소라고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퍼즐하고 같이 마을 돌봄의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이제 한 7개월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또 이렇게 생활 매니저라고 해서 각 집마다 이제 찾아가서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 퍼즐에 들어와서 그 행복마을 관리소에 들어가면서 이런 일들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잘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통장 일도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동에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주고 그래서 통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요양보호사로 얼마 전에 취직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노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곳에 오고 싶어 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이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되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제가 좀 뭐 좀 여쭤봐도 되죠? 네. 저는 제가 그 운경 쌤 얘기를 그때 잠깐 들으면서 오늘 모임 전에 잠깐 들으면서 아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돌봄 형태를 다 겪어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약간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1번 이제 민간에서 여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집집을 찾아가면서 하는 돌봄을 하셨고 그것도 통장이랑 같이 하셔가지고 그것도 네네. 저는 되게 재밌었고 이제 그러다가 정말 행정에서 딱 하는 행정동에서 하는 동사무소 일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그 요양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센터에서 일도 딱 하셨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한 3, 4년 만에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다. 네네. 그것도 하셨어요. 퍼즐에서 예. 건강사랑방 할 때 건강한 어르신들이랑 프로그램 할 때 예. 자원봉사 해주셨어요. 아, 그럼 자원활동까지 해가지고 4개를 맞아요. 사실 다 하셨고, 이렇게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신 분을 만나기는 또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우리 동네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당근 당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미경 선생님 아마 사진이 나오면 당근하고 똑같을 거예요. 저 너무 좋아하는 맞아. 당근이고요. 딱 어울리는. 네, 딱 어울리는 그쵸. 예. 선생님 처음에 행복마을 관리소 네네. 할 때 그 처음 돌봄 해봤다고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좀 당혹스럽지는 않으셨어요? 집집마다 찾아가고. 이런 처음에는 사실 네. 제가 어른을 상대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일단은 취직은 일은 하기 거. 시작했지만 하다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뭐 잘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뭘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몰랐고 그 대상자도 우리가 발굴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어르신들을 동네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어르신들이 처음에 문을 잘 안 열어요. 마음의 문을. 근데 몇 번이고 이렇게 찾아뵙고 우리가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신뢰가 이제 쌓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집으로 오라고도 하시고 이제 뭐 수리할 게 있으면 전화도 주시고 뭐 이렇게 어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한 분, 두 분,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을 이제 알게 돼서 지금 현재도 인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 그럼 한 2년 동안 그렇게 활동하셨으면 네. 한 동네 어르신들 이제 막 지나다니면 다 서로 아는 척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되게 전설인데 그 낭만 소풍이라고 저희 동네에서 하는 소풍 때 네네네. 어떤 분이 동생이 와야 된다 하셔가지고 지금 하는 일 휴가 쓰시고 가서 이렇게 또 되게 멋지게 춤추셨다고 그 사진 촬영 됐나 모르겠어요. 영상 촬영이. 그분이 95세? 네, 그러시는데 이제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땐 그래도 좀 더 건강하셨는데 이제 올해 보니까 약간 조금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막 동생아 막 이러더니 지팡이를 갑자기 던지시고는 춤을 추기 시작하시는데 너무 이제 그게 너무 약간 저도 감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95세 어르신이 우리 할머니 연세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동생아 그러는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춤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음악만 나오면 몸을 흔드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마 건강하시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춤 2년 연속으로 추신 건가요?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혹시 옆에서 당근이 춤추는 거 보셨어요? 저요. 어땠나요? 어땠나요? 워낙에 또 흥이 많고 끼가 많으니까 그날의 그 분위기 저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분위기를 또 당근의 그 춤사위가 다 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됐다는 말이 되게 멋진 말이고 그런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상상하면서 95세인 사람과 지금 당근이 두 사람이 동생아 그다음에 언니 형님 이러면서 춤추는 장면이 사실은 되게 사람과 사람이 돌봄으로 연결됐다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영상 촬영 안 됐죠. 사진은 있을 거예요. 내년에 한 번 더 하시면 제가 영상 촬영할게요. 내년에도 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그 동사무소 행정에서 좀 일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네, 네. 민간에서 하던 거하고 조금 비슷하셨나요? 다르셨나요? 조금 쓴소리 하셔도 돼요. 민간에서는 어쨌거나 뭐 이렇게 찾아가서 실질적인 걸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리를 해준다거나,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옮겨주거나, 뭔가 이렇게 어르신이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걸 이렇게 해결해주는 어디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하시면 그런 것도 대신해드리고 이런 걸 했는데 그 관에서 갔을 때는 사실은 약간 제한적이기도 했어요. 정보도 사실 많지 않고. 그래서 가서 잘 계시는지 안부 확인이랑 그다음에 어떤 이제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얘기는 듣고 저희가 와가지고 이제 그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전하고 그러면 동에서 이제 또 그쪽으로 실사를 나가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관에서 약간 그런 게 좀 더 실질적으로 그 마을관리소가 하는 일처럼 실질적인 어르신들이 정보 하나 교체하는 거 사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자에 올라가는 일부터가 난관이고 이러다 보니 그런 일부터 조금 이렇게 관에서 약간씩은 해주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간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네네. 거죠. 저 이제 그 요양보호사 일 묻기 전에 권성희 선생님 그 길동무들은 실제로 이게 저는 이제 민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가서 단순히 이제 말만 하지 않잖아요. 뭐 이것저것 보살피고 하시잖아요. 어때 그런 좀 완충지대를 하는 것 같은데 팀장님으로서 보기에 어떠셨어요? 네. 제가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 집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를 숨기려고 해도 그게 보여요. 보이고 느끼고 알게 되니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사례관리 회의라고 하면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A 어르신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런 일들을 취합해서 연결하고 만들어내는 그 관계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가 제가 팀장 일을 2년 했거든요. 하면서 느끼는 게 그 어려움을 뭐 100%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이불 빨래라든가 뭐 가구가 이렇게 망가져서 수리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번에도 그 어르신 한 분이 문제가 됐을 때 보호자 연락처를 갖고 있어서 빨리 그러니까 저희 팀은 아니고 다른 팀에서 있었는데 보호자 연락처를 갖고 있어서 빨리 연락이 돼서 그분이 먹는 약까지 알고 있었더라고요. 길동무들이. 그래서 응급실에 가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연결돼 갖고 이번에 팀장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하시면 드시는 약이랑 그 보호자 연락처 정도를 알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해결되면서 빨리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그분들 눈에는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묶어내면서 체계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되게 필요하겠다. 당장 가서 말벗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퍼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희가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연결이 많이 돼요. 요양보호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되든가 이불 빨래를 한다든가 뭐 김치도 제공해드린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좀 시스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2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에요. 저는 좀 약간 깜짝 놀란 게 먹고 드시는 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는 진짜 잘 보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했었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경험하신 내용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랑 그냥 위에서 시스템 만드는 거랑 정말 다르겠다. 그러니까 관에서 시스템 만들면 지금 당근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되게 그렇게 꾸준히 하시고 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잖아요. 그거는 되게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약간 순서대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는 왜 말 안 시키지? 막 이러면서 이진아 선생님 지금 우리 지금 민간 얘기하고 행정학 얘기하고 저기 시스템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그 모든 어르신들이 다 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와서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집을 방문해야 되고 어떤 분은 진짜 시설 안에서 케어를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방문해가지고 긴급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도 다 다르고 그래서 동네 안에서 여러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구멍이 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퍼즐에서 이번에 그 요양센터를 만든 거는 굉장히 저는 반가운 일이었고 그걸 이런 활동을 아는 팀이 만든 거랑 그냥 만든 거랑 다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생각보다 어려움도 많겠다. 당장 서류를 저렇게 많이 써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본래 했던 활동이랑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처음에는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고민 중이겠지만 네. 어떠셨어요? 고민이 많아요, 지금도. 고민 안 많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퍼즐을 만들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저희가 돌봄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는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둔 거지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고립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되게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됐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함께했던 마을관리소 선생님들이나 지킴이 선생님들이나 또 그 이후에도 뭐 이제 뭐 지금 길동모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와서 동네 어르신들을 우리가 좀 같이 살피는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과정이었는데 하다 보니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매주 수요일 날 건강사랑방을 했어요. 처음에는 건강사랑방 하자고 이제 마을관리소 지킴이 선생님들하고 일동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공원에 이제 나와 있는 어르신들한테 우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오세요라고 했더니 안 돼, 나 그런 데 가면 혼나. 나 약 안 사. 막 이러면서 거의 우리 약장사 취급받듯이. 비슷하다. 우리 애들이 앓으면 나 혼나. 막 그리고 이제 오겠다고 했다가도 이제 당일날 돼서 애들이 못 가게 해. 막 이러면서 오시고. 그래서 처음에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분, 두 분 초대하다 보니까 지금 한 60여 분이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못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동은 이제 아파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다세대 빌라 지역이라 이제 그 이웃 간의 관계망들이 그래도 좀 촘촘하게 보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동네에서도 이제 뭐 독고사 얘기도 간간히 들리기도 하고 그중에 어떤 분은 우리가 또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 우리가 이제 건강하신 분들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사랑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휠체어를 그 술에 실버카를 끌고 오시든 뭐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인데 이제 그도 안 되는 분들은 또 어떻게 살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들 속에서 이제 제도 속에서 우리가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이 뭘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제가장기 요양센터를 몇 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래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제도라고 하는 거는 또 어쨌든 수익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한의 거지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안에서도 그동안은 봉사로 했던 돌봄인데 이거를 뭔가 영리 아닌 영리로 연결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리되지 않은 어떤 가치관의 충돌 이런 것들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바라봐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돌봄의 또 다른 어떤 형태들을 도입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이 새롭게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시간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냥 가고 있으면서 뭔가 또 길을 찾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동네 돌봄에서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측면이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올바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서로 돌보는 과정에서의 그 돌봄의 길 안에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과 또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근 어떻게 그 퍼즐의 든든한 후원인으로서 옆에서 지금 센터 만들고 나가지고 이래저래 고생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이제 요양보호사 어쨌든 자격이 있으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서비스에 해볼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원체 음식을 못하다 보니 그 밥 해주는 부분이 가장 걸려서 그거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시설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기도 하거든요. 진짜 이게 그 돌봄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일에서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가 해보니까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정말 최저시급밖에 안 주니 그게 이제 제가 거기서 겪으면서 이런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우가 너무 정말 야박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 이제 조금 그냥 뺏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도 속에서의 돌봄이라고 하는 걸 고민했던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동네에서 돌봄을 하면서 이런 당근과 같은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분들 아까 뭐 지나가다가도 인사를 나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퍼즐에 좀 계속 지속적으로 담아서 동네 돌봄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런 분들이 요양보호사가 되기도 하고 사회복지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작 재가장기 센터를 내고 나니까 다 딴 데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제 또 사람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분들에게 또 동네에서의 돌봄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또 방향성을 맞춰야 되는 과정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게 지금 현재적 또 어려움 그리고 또 숙제이기도 한 그런 과정에 처해 있기도 해요. 그 약간 타이밍이 좀 늦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몇 년 하던 몇 년 사이 타이밍 네. 이걸 해야 되나 말까 장고가 약간 타이밍이 아니 원래 요리 수업도 미리 좀 시켰어요. 근데 여기 얘기 쫙 받아서 하면 제가 그 어르신들하고 수요일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어디서 제공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 찾아서 해요. 그러는데 치매나 요양원에서 하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잖아. 이분들이 뭔가 이야기일 거를 끄집어내고 만들고 붙이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런데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또 재료가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무상으로 퍼즐 입장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풍선을 불어서 뭘 한다든가 색종이 접기 정도는 하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같이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노래를 잘해서 그나마 앞부분에 노래를 같이 스트레칭도 하지만 또 요가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노래를 잘하는 분이 노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프로그램을 또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데 저는 요것도 약간의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어르신들이 유치원 가듯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내 뭐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몇만 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엄청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더 프로그램이 이렇게 어르신들과 같이 활동하는 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조금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아까 당근이 얘기한 처우와 관련한 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돌봄 노동자의 어떤 마음이라는 게 그냥 내가 너무 잘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경험과 공감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적고 안 적고 떠나서 만약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프로그램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온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런 어르신들이랑 연결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없이 오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를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저는 좀 인상 깊은 게 같은 얘기로 순수하게 보고 안 보고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가지고 돌봄이라는 거는 다 힘들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 받고 떠나서 돌봄이 얼마나 힘들고 돌봄 과정에서 정말 서로 돌봄이 되려면 진짜 깊숙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순수한 게 아니다. 돈을 받아서 순수한 게 아니다. 그리고 돈을 정말 받으면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뭐 돈을 뭐 떼돈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다 알게 된다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게 어려운 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길게 하네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올 겨울부터 그러니까 저만 해도 어르신들이랑 만나는 일에 자신이 없거든요. 요리를 못한다고 했지만 저도 이제 요리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세 분 다 이제 말하고 어르신들을 만나는 거를 나는 말하는 거 잘한다. 관계 맺는 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때요? 좀 약간 말이 제가 보면 어떨 때 보면 이제 쭉 5개월 동안 이제 녹음하면서 저거는 마음도 마음인데 기술도 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들 때도 있고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권성현 선생님 그리고 우미경 선생님 이재용 선생님 뭐 순서 상관없이 어른들이랑 소통하면서 나는 좀 이렇게 소통하니까 좋긴 하는데 나도 뭐 힘들다. 나는 이제 잘하시는 두 분이 우미경 쌤하고 권성현 선생님 힘들다고 얘기해 주면 저한테 좀 위로가 될 것 같긴 해요. 소통하면서 어떠셨어요? 네. 한 번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가 있고 벽이 있으니까 그게 상대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 돌봄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심리적인 거리가 확 가까워진 것 같죠. 지금은 그때도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지은 씨, 미경 씨 뭐 그렇게 부르면서 그 자체가 이미 심리적으로 제가 어르신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부르면 어르신들이 깔깔대고 막 웃어요. 지은 씨, 뭐 오늘은 뭐 옷이 너무 컬러풀하네요. 막 이러면 깔깔대고 웃으면 그 사이에 심적인 거리가 확 가까워지는 그게 저는 좀 변화? 그게 조금 그래서 심적인 게 무너져서 저한테 되게 편안하게 좀 대할 수 있는 힘든 건 없으세요? 잘 못하는 점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너무 타고난 것 같아서 저 좀 속상한데. 장단 맞춰야 되는 거 잘 모르고요. 같은 얘기 엄청 많이 반복하셔요. 그거를 늘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듣는 것처럼 감탄해주고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거 맞아요. 그리고 약간씩 각색되고 윤색되는 이야기를 매번 감탄하고 맞장구 쳐주는 거 는 엄청 힘든 일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감탄하고 나면 노동이기도 해서 힘들기도 하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를 노동으로 받지는 않는데, 정말로 그거를 진실로 이렇게 들어줄라. 그 자리에 머물면서 듣는 거를 제가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 속에 갈등이 있는 거지, 제가 그 자체가 힘들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저한테 얘기해 주죠. 진짜로 이렇게 요 순간만은 그분을 바라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런 게 힘들다는 거지. 그 자체가 노동이어서 힘들다면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 건 있어요. 프로그램 1시부터인데 막 11시 반부터 오셔갖고 이 시간에 다 어떻게 메꾸지? 막 이런 것들은 있죠. 네. 맞아요. 어떻게 이진경 소장님은 어떠세요? 소통하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뭐 이 질문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게 저는 이제 제 역할은 주로 직접 소통보다는 이제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간접 소통인 거고, 근데 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걸로 해두죠. 멋지다. 그런데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이제 만나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저는 직접 소통하는 일을, 뭐 의도적으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원상희 탐정님이나 뭐 당근이나 직접 하시는 분들이 직접 소통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했던 부분들도 있긴 한데 요 근래 이제 그러면서 저는 또 갈증이 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전에 듣는 어떤 것들로 계속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뭔가 또 이렇게 도모하는 것들이 정말 맞나? 그리고 이 속에서 나는 이제 충전되는 게 조금 약화되고 있고 그런 이제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요 근래 이제 저희가 또 올해 새롭게 했던 것들이 이제 뭐 반찬 서비스 제공하면서 몇 분 안 되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 제가 막 농담도 하고 막 이러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동네 돌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누군가 어르신이 한 분 그러더라고. 왜 퍼즐이야? 다 퍼줘서 퍼즐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동네 돌봄을 서로 돌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약간의 일방적인 어떤 돌봄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는 어떤 당위성 아래 일방적인 어떤 돌봄 서비스를 그냥 제공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거는 왜 우리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얻는 게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 이제 직접적으로 막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의 그 갈증들이 좀 채워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끊임없이 어르신들한테 여전히 서로 돌봄을 얘기하면서도 뭔가 뭘 해줄 것에 대한 고민들, 말은 뭐 서로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랬는데 실제로 나도 되게 이 어르신들한테 우리도 돌봄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치들이 계속 쌓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올 초에 저희가 동네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디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뭔가 워크숍도 없고 동네 활동가들한테는 왜 워크숍이 없지? 진짜 맞아. 그냥 그래서 맨날 해도 우리끼리 뭐 그냥 번개처럼 주머니 털어서 가고 그러다가 올 초에 저희가 이제 힘들던데 제주도나 한번 가자 그러면서 막 부랴부랴 일정을 짜서 가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월요일 날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 급하게 이제 하고 막 나가는데 그날 우리를 도와주셨던 어르신들이 너네 오늘 여행 간다면서 잘 다녀와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려면 7시 넘어서 시작을 하는데 6시에 나오신 거예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도울 것이 있나?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막 해주시고 끝날 때도 뒷설거지까지 지금도 물론 그건 해주시지만 더 해주시고 조그맣게 이렇게 봉투 하나를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진짜 진짜 눈물 나는 용돈 봉투를 이렇게 하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이러면서 딱 놓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건 1년에 뭐 에피소드 하나긴 하지만 우리는 뭔가 계속 동네에서 퍼즐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살뜰히 어르신들한테 돌봄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요새 되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속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걸 제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나 왜 자신이 있었는지 알겠다. 그런 걸 경험해보니까 자신 있는 거죠. 여러 어르신들 만나고 지금은 제일 힘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든 그 중증병? 그러니까 질환을 안고 계신 분들하고 만나시잖아요. 네. 소통하는 거 어떠세요? 제가 처음 그 요양보호사 일 말고 처음에 마을 돌보면서 어르신들을 만날 때는 사실 뭐 진심 이런 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이 어르신들의 진심이 되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건 내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엄마 아빠도 그 나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우리 엄마 아빠도 동네에서 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훨씬 일이 쉬워져요. 줄거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그 시설에서 만나실 때 또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떤 어르신이 이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곳에 오게 되면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게 되고. 근데 그분들한테 너무 진심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끔 어떤 분들 치매가 있잖아요. 근데 늘 치매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때는 괜찮았는데 어떤 때는 되게 상처가 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면 그때는 진심으로 상처도 받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면 치매면 치매, 어떤 다리를 못 움직이는데 정신은 너무 멀쩡하신데 그런 분들의 답답함, 속상함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되면 그런 부분들, 그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어떤 말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생기면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짧은 이야기지만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진심 가져야 되는지 되게 줄긋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멋진 이야기고 이 얘기 어디 다른데 우리 워크숍 뭐 따로 할 거 있나요? 당근을 강의자로. 그렇지. 당근을 강의자로. 역시나 이제 저희 한 40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금방 시간 훅 지나갔죠. 그럼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그 열무에서 지금 올해 만드는 마지막 책이 될 것 같은데요. 동네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동네 돌봄으로 사행시 한번 해볼까요? 드디어 왔군요. 사행시 한번 해볼까요? 자, 누구부터 하실래요? 매는 먼저 맡겠습니다. 네. 잠깐만, 우리 이제 사행시의 묘미는 우리가 이제 이러면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동네, 우리 동네로 놀러 오실래요? 네. 돌. 돌아보면 봄. 봄꽃 향기 가득, 사람 향기 가득 나는 우리 동네 일동으로 꼭 한번 나들이 오세요. CM 같아요. 저 약간 배신감 느껴요. 저한테 하기 싫다. 한번 해봐라, 열무가. 자, 그 다음 누가 하시겠어요? 저는 동네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안 돼서. 동네 그러시면. 동네? 동네에서 살면서 돌아보고 자꾸 봄 하니 오매 정드네. 다음에 어떻게 해? 먼저 할 거야. 이승현 선생님 좀 괴롭겠다. 괴로워. 동네에서 만난 나와 내가 함께 즐기며 멋이 들고 돌아오는 봄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사행시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두 번은 못 하겠어요. 아는 단어 다 끌어왔어. 이게 말이라는 게 참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도 좀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들이 있고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세 분 다 제가 이렇게 아주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하시고 훨씬 더 많이 고민하시고 또 훨씬 더 많이 즐거워하시겠죠. 그래서 좀 이런 그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저는 이제 그 열무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얘기를 잘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참 진짜 한계가 있다. 저야말로. 하지만 뭐 이렇게 차츰차츰 하는 거겠죠.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실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감동적인 것도 있고 마음 아픈 것도 있고 그 모든 얘기가 다 휘발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기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지를 못한 거죠. 저도 그랬는데 어쨌든 열무 덕분에 그게 다 휘발되지 않고 남을 수 있어서 그 비행기에 처음 타고 구름을 보면서 누가 저렇게 소금을 뿌려놨니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라든가 또 한글을 몰라서 그 여동생한테 시집가기 전에 여동생이 같이 자자고 그랬는데 자지 못하고 보내서 평생을 그 여동생을 못 본 그 어르신들 이야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들은 그 자리에서 끝나잖아요. 그걸 휘발되지 않게 해준 열무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들으려고 했는데. 아니 진짜로 그 매번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남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마지막 방송이라니까 열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또 가뿐하게 받죠, 뭐. 가뿐하게 받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사실은 이제 2024년이 2개월이나 남았지만 저도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하여튼 느낌이 이제 올해가 이렇게 갔구나.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참 잘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연말 분위기에 맞게 앞으로 좀 어떻게 살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지 저는 찬바람 불면 이제 내년에 뭐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미리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러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뭐 그런 생각 하시는지 이제 저 그럼 가볍게 얘기할까요?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 겨울부터 이제 좀 어르신들이랑 조금 더 가까이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제가 동네에서 사는 뭐 하겠다는 사람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연습을 좀 해보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큰 일이 없는 한 되게 오래 살 것 같더라고요. 한 30년 살 것 같더라고요. 평균 수명으로 그렇지. 하면 그래서 이제 30년을 생각하면서 조급해지지 말자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내년 어떻게 사실 생각이신지. 저는 나를 좀 잘 보고 나와의 소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알고 싶은데. 아직 계획 없어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 없는. 나랑 소통을 너무 안 하고 사는 게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랑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당근은? 그러게요. 생각을 별로 해보진 않았는데 요즘 저희 남편이 약간 갱년기처럼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고 가족 속에서 자기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남편한테 좀 집중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집중하면 또 좋은 일도 많겠죠? 네, 그러겠죠. 남편한테 집중하다가 이제 스트레스 쌓이면 우리 만나는 거. 그렇죠. 그렇게 풀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로. 네, 저는 이제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앞으로는 뭘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뭔가 내가 특별하다거나 뭔가 그냥 나도 동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지 특별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주변에 있는 이 좋은 훌륭하신 선생님들 덕분에 또 퍼즐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되게 주목을 받다 보니 내가 좀 특별하게 살고 있나? 이러면서 뭔가 또 채워지지 않는 것들 속에서 되게 지치고 있구나라는 이런 느낌도 올해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좀 그런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지속할 수 있게끔 나를 좀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인 줄? 사실은 제가 질문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제부터 생각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미리 말씀 안 드리려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 이제 올해 1년 동안 열무에서 일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한 생각은 같이 일을 하는 사이는 사실 좋기가 힘들거든요. 뭐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일하는 관계가 저는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까운 피부치 관계도 결코 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남편 돌봐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맺는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열무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좀 적정 거리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얼마나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정말 그 동네에서 이제 문 열고 아침마다 이제 그 어린이집 가기 싫다는 애가 저희 열무가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가기 싫다는 애가 이제 그 엄마가 항상 우리 열무네 검정 고양이를 봐라 이렇게 꼬셔가지고 들여다 보내면서 이제 저랑
저기 아기를 낳으셨네요. 새 아기가 태어났네요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이제 가게에 가서 이제 점심 먹는 가게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오늘 얼굴이 안 좋으세요라고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힘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게 뭔가 이건 진짜 관계가 아닌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퍼즐 옆에서 지켜보면서 퍼즐은 이미 그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근데 퍼즐이라고 하는 건 기간이 아니라 사람 퍼즐, 우미경 퍼즐, 이진경 퍼즐, 권성의 퍼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고 막 그런 얘기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참 저런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근데 약간 궁금했던 거는 근데 저들은 과연 본인들이 저렇게 관계를 맺어서 얼마나 힘을 받는지 알고는 있을까라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퍼즐이 일반 회사랑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여행 가거나 같이 후다닥닥 어제도 우리 그 오후 다 그냥 놀자 이래갖고 그 시흥까지 가서 갯골 공원 갔다가 밥 먹고 왔는데 어디 가는 거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여행도 잘 가고 산에도 이렇게 예전 사람들하고 뭐 가는데 그 지난주에 목요일 날 춤을 췄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그게 뭐였냐면 퍼즐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퍼즐에 있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숫기도 많고 안 노는데 그 춤 챌린저를 올리더니 우리가 꼭 한번 해보자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춤 동아리를 하는데 거기 섭외해갖고 1시간 동안 그 춤을 배우면서 추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퍼즐을 지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연결해서 우리가 그렇게 본인의 변화를 같이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 변화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여서 사람 퍼즐 진짜 저는 동네에서 그런 사람 퍼즐로서 너무 많은 자원을 얻은 것 같아요. 여기서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는 어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사람으로서 퍼즐 저는 여기 뭐 당근도 있지만 저기 그 이진경 선생님도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던 그러니까 그 일로서가 아니라 나한테 많은 것들을 준 자원으로서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 퍼즐로서 너무너무 좋았던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진짜 책으로 쓰면 한 권이 나올 만큼 많은 자원들이 있었어요. 여행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행 코드가 좀 맞나 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다 성인이 돼서 만나서 어딘가를 이렇게 호닥 갈 수 있게 마음이 맞는 거는 한 번도 이렇게 놀러 가서 갈등을 겪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저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합을 맞출 수 있는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받으시고 이진경 소장님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네, 중요했어요. 저는 이제 저희가 뭐 지금은 이제 사람 퍼즐을 얘기하지만 퍼즐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동네에서 잘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꼭 그 공간에서 뭔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아도 이게 동네에 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조직 생활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것과 달리 동네 안에서는 진짜 필요하면 필요한 어떤 거에 따라서 그 퍼즐들이 흩어졌다 모였다 이게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행 뭐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을 가자 그러면 그 시간에 맞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기도. 근데 그게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나서 또 헤어지고 또 뭔가 우리가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뭐 자원봉사자가 필요해 그러면 딱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기도 하고 저도 뭐 우리가 뭐 매달 하는 어르신들 김치를 할 때도 그렇고 그게 딱 정해진 누군가의 멤버십이 아니라 진짜 그 상황에 그때 맞는 어떤 사람들이 와도 되고 이번에 못 오면 다음에 오고 막 이렇게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되게 지탱하게 해주는. 그래서 다들 물론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지만 동네에서 뭔가를 할 때 사람이 없어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맨날 우리만 고생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막 일을 벌리는 사람인데 일을 벌릴 때 이거 사람 없어서 될까?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가 지금 동네에서 만들고 있는 퍼즐 조각으로서 만드는 그런 활동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마을 정원 할 때도 너무 신기한 게 그 다들 직장을 다니는데
그 마을 정원이 자발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 건 정말 사람 퍼즐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뭐 특별히 뭐가 있지는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원에 새벽에 나와서 누군가 혼자 풀 뽑고 있다 그러면 아 나도 한번 다음에는 이번엔 못 갔지만 다음에는 가봐야지. 꼭 누가 몇 명 올 거니 너 언제 올 거니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들이 뭔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과정들을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일단 1번 정말 사람 걱정 안 한다.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일까봐. 저 이번에 그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마금 쳐야 되겠구나. 아니, 벌써 20명이 넘어버리겠는데, 막 이런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미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 오겠다. 근데 그것도 포함해서 느슨하고 산뜻하다. 저는 산뜻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여기를 안 오면 내가 막 그 뭐 이재용 소장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뭐 저기 뭐냐. 뭐 내가 안 갔으니까 내가 몇 번 안 갔으니까 이제 너무 미안해서 여기랑 관계 끊어야 되고 정말 그런 게 없이 진짜 제가 생각하는 정말 동네스럽게 산뜻하면서 약간 부담 가지면서 약간 미안해하면서 약간 섭섭해하면서 그거 없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치. 약간 섭섭해하면서 산뜻하게 진짜 맺고 있는 게 저도 옆에서 보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미영 선생님 네. 어떠세요? 저 잠깐 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우미영 선생님 따님들하고 이번에 이제 책을 만든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미영 선생님 따님들이 뭘 했냐면 가끔가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머 너 이효리 딸이지 그러면 뭐 또 모르고 인사한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있잖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한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아요 싫어요 그랬더니 약간 번거로운 것도 있다고. 사실 굉장히 동네에서 왔다 갔다 아는 사람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네. 관계 잘 맺고 있고 맞아. 또 이런 거 자랑해야 돼요. 우리 배구단 총무님이신가요? 네, 동네 배구단. 네. 사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렇고 자기들은 모르는데 자기들을 아는 거야. 그 사람은 상대방은.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이제 그 동네를 다닐 때 조심하게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약간 술을 먹어도 바로 걸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에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한 23년 살았으면 그 정도 동네 주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년을 넘게서 제가 52살이거든요. 근데 반을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지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 거죠. 어떡하지? 우리 마지막에 나에게 한마디씩 하고 끝낼 건데 그 전에 얘기할게요. 그 단원 FM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박수 치래요. 아니 저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걸 딱 끼고 녹음을 하는 순간 되게 우리가 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 포함이요? 쑥스럽지만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약간 마법이 있다. 라디오 방송실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방송에 올랐다고 해서 아주 많은 사람이 듣고 우리가 힙스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게 단원 FM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사례를 좀 다른 데 가서 좀 자랑을 하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정말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마디인데 요거는 한 문장 이상 안 하기로. 잘했어.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나도 잘했어. 그러게요. 저도 제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했는데 잘하고 있어. 우리 모두 잘한 걸로. 저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방송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또 만나요. 네. 넌 역시 감동이야. 꿈을 꾸는 듯해. 넌 역시 감동이야. 품에 품은 듯해. 영원을 믿겠지. 그러다가 잊겠지. 상처뿐인 손 내가 잡고 싶었어. 고대 안에 주저리 건반 안에 응어리 넣어서 그대 행복을 줄 거야.
오늘만이라도 다 울어도 괜찮아.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잖아. Life is a stage. 난 어둠 속에 댄서. 때론 조명 하나 없는 무대 위에서 때론 세상이 나를 ennemy라 부르고 눈 떠보니 텅 빈 객석됐어. 부질없지만 애써. 우린 슬퍼서 울다 슬퍼서 웃고 기뻐서 웃다 기뻐서 울고.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넌 나라는 발베개 위에서 난